일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태훈입니다. 저는 25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75cm의 보통 키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성격도 외향적이지 않아서 아직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죠. 1년 전 우리 아래층으로 한 부부가 이사 왔어요. 둘 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아이는 없었어요. 그 부부는 종종 우리 집에 월세를 내러오곤 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1층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나는 가끔 아래층 아주머니를 마주치곤 했어요. 아주머니는 키가 165cm 정도의 멋진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엄마한테 들으니 아주머니의 이름은 윤현지였고 나이는 36살이었대요. 하지만 난 그녀가 30살 정도로 보였어요. 나는 자주 2층 계단에 앉아 아래층 집을 바라보곤 했어요. 때로는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그녀와 마주치기도 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일이 바빠서인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짧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는 나와 그녀만 있었어요. 나는 그녀가 종종 혼자 있는 걸 보면서 걱정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집에 온 다음 날 그녀의 팔이나 다리에 작은 상처나 멍이 생기는 걸 보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름이 다시 돌아왔고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녀가 힘들어 보일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대화도 공통의 화제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던 그녀가 고개를 숙였고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러니까 왜 항상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건가요? 내가 무심코 말해버렸다. 나는 급히 변명하려 했고 그녀는 희미한 미소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편을 무조건 따르는 게 맞다고 배웠고 남편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저를 힘들게 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건 너무 힘들겠어요.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왜 그런 일을 계속 겪으세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아버지가 보수적이셔서 이혼을 반대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그럼 차라리 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제안해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은 어려워요. 하지만 상황은 거의 같아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만 집에 오니까요. 알겠어요. 나는 그녀가 매일 자신을 지켜보는 걸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화풀이나 하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안타까워요.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제 8월로 넘어가면서 방학과 함께 더위가 시작되었다. 나는 방안이 너무 더워서 후레쉬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부모님이 성적만 잘 나오면 아무 말 안 하시기 때문에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었다. 성적도 좋았다. 나는 후레쉬를 놓고 책을
플래시를 펴놓고 읽기 시작했다. 옥상에서 바람도 선선해서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1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 또 나는 그 남편에게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가 집 밖으로 쫓겨났다면 안타까웠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저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서로 공통의 화제가 없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였는데 이 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고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저기 왜 항상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버렸다. 나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예. 난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어. 그래서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그래서 가끔 힘든 상황이 생겨.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건 너무하잖아요. 아줌마도 힘들잖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됐어.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힘들어 보였다. 그래도 언제나 힘내세요.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마세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 오늘. 그녀는 옥상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응원했다. 그 이후 몇 주가 지났지만 우리는 가끔 마주칠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인사를 나눴다.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길 바랐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나는 옥상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밤 아래층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힘든 마음을 안고 옥상으로 올라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약속해 줄 수 있어? 나에게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가 내 말을 막으며 말했다. 나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정말 나와 약속할 수 있어? 내가 너의 곁에 있어도 나를 항상 소중히 대해줄 거야?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서 나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약속할 수 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물론 그녀가 내 곁에 있다면 언제나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이 떠올랐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나도 그녀 곁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앉았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뭘 말이야? 내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나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게 다시 말했다. 너 나를 좋아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정말 그녀를 좋아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나의 대답을 기다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니?